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28세 남성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상크 유자쌤을 알게 되었는데 상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 경찰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작년 10월에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수험생분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아마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은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허리도 계속 굽히고 그리고 고개도 계속 아래로 내리면서 교재 보면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리 꼬시면 안 되고요. 공부하는 중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나와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요. 목도 계속 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아니고서는 최대한 독서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거꾸리 같은 거 있으면 거꾸리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몸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6개월 넘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스탠드형 책상 같은 데서 서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바른 자세로 틈틈이 쉬어주며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이고,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되지만 체력 시험 준비할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필기가 걱정인데 2019년 2차 시험 성적은 한국사가 75점, 영어 75점. 영어가 그래도 좀 어려웠던 편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형법이 50점, 형소법은 80점, 경찰학은 85점입니다. 진짜 아쉽네요.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한두 과목이 점수가 아쉽게 나와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점수는 2019년 1차 때 85점을 받았었고 제일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과목이었는데 점수가 심하게 떨어져서 속상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시생분들이 많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인데요. 전 해에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왔고 몇몇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요, 잘 나온 과목들을 줄이고 잘 안 나온 과목 위주로 늘려서 공부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공부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영어랑 경찰학이 어렵게 나왔다면 그 전에는 영어랑 형법, 또 그 전에는 또 영어랑 한국사, 영어 플러스 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에 잘해서 잘 나왔다고 시간을 줄이면은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간을 줄인 전에 잘 나왔던 과목이 갑자기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배출하는 방법이, 재시생분들은요, 최대한 5과목을 좀 준등하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당분간 집중해야 하는 과목도 있죠. 하지만 평일날 어떤 특정 과목이 좀 부족하다, 공부한 양이, 그러면 주말에 조금 더 보완하게끔 관리를 하니까 5과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년 동안 공부했던 방법은 경단기 커리, 기본, 심화, 기출, 60일 이렇게 돌렸었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기출을 완벽히 정복하지 못해서인지 법과목 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경찰 수험생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경찰 학원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6개월 과정으로 보통 나가잖아요. 물론 그 전에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학원은 최대한 상술이 강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잡아놓을 생각으로
계속 들었던 과정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이 계속 오래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6개월 과정을 나간다고 할게요. 경찰 법 과목도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시중에 있는 뭐 기출 교재 보면은 막 기출 막 1000제, 막 1200제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기출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경찰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법 과목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를 다 OS의 개념을 접근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법 과목 기출을 본다고 할게요. 시험은 거기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양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 법 과목이 기출 교재에서 많이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학교생 배출할 때 기출을 충분히 봐도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학원을 좀 너무 믿고 학원 커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학원의 기출을 여러 해도 돌리는 게 아니라 기출을 보고 나서 뭐 필요할 때 뭐 마무리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기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이요, 그냥 학원 커리 기출 과정 한번 듣고 모의고사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문제냐면 첫 번째는 기출의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 기출 교재를 우리 수험생들이 제대로 잡았을까요? 회독이 안 됐다는 거죠. 기출은 그래도 3, 4회독은 해줘야지 기출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자신 실력으로 되는데 한 번 수업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모의고사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거의 다 기출 짜집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모의고사 푸니까 또 모의고사는 또 어렵잖아요.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너희들 부족하니까 계속 강의 따라와라. 그럼 학생들은 또 학원만 믿고 계속 어려운 과정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용도 섞이고요. 그리고 경찰 학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다수가 모의고사에서 웃기게 해설을 안 주죠.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욕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경찰 학원들은 도대체 모의고사 때 왜 해설을 안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학원 모의고사 기간 때 경찰학원 모의고사 푸지 말라고 해요. 재시생분들은 잘 알아요. 왜냐면 전에 해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출 짜집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시생분들 크게 상관없는데 초시생분들은 무조건 하죠. 남들이 다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해설을 주는 학원 모의고사를 보던가 아니면 봉투 모의고사 통을 사가지고 해설이 나와있는 모의고사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전에 당연히 다른 직렬,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또한 경찰 합격생들 케이스를 보면요, 다들 기출 교재를 하루에 한 번씩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해독을 했어요. 근데 해독이 안 된 수험생들은 기출도 제대로 해독이 안 됐는데 모의고사 풀면은 섞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시행착오 똑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학원이나 강사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분들은 상술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최대한 강의나 교재를 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을 충분히 해독을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은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그리고 2019년 2차 준비할 때는 대구 영수파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져서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한번 계속 한번 보죠.
과목별로는 한국사는 전환기 선생님 2000년 이론 강의를 3회. 참고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 중요하지 않나요? 학교생들 보면은 기본서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본서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기본서 다음 과정이 기출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각 과목별로 마무리 과정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기출이 양이 많지가 않거나 또는 전공 과목처럼 기출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과목처럼 마무리 과정이 없다면 그때는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정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미 기출도 양이 너무 많고 마무리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행정직의 예를 들자면 국어는 마무리 교재, 한국사는 필기 노트, 판서 노트, 행정학은 합격 노트, 사회는 압축 강의, 법 과목도 마찬가지죠. 마무리 과정에 있는 교재도 있죠.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5과목을 빠른 시일 안에 합격점을 만들어야 때문에 기본서를 여러 번 보면은 뒤에 더 중요한 기출과 마무리를 해독을 많이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수능 때 공부를 잘해서 단기 합격을 목표로 나는 기본서랑 기출 위주로 보겠다. 그런 분들은 단기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서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공부하기 때문에 뒤에 마무리 과정을 많이 활용합니다. 기본서를 마무리 과정처럼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기본서 양이. 강사분들이 기본서 양이 많은 이유는 시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다 넣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로 계속 회독을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어느 정도 기출 회독을 하고 나서 아는 게 있는 상태에서 얇은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 3회독보다는 차라리 기본서를 한번 보고 기출 더 많이 보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필기 노트는 요약 강의 10번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필기 노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의를 10번 넘게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 강의는 한 번만 보시고 직접 본인이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접 봐야지 자신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의에 의존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강의는 필요한 거나 한번 보면 되지 그 다음부터 이해도부터는 직접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는 독해는 다 맞추거나 한 문제 틀리는데 독해는 잘하시네요. 문법이나 어법, 단어 문제만 틀립니다. 사실 영어 강사로서는 이런 경우는 점수를 올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면 문법, 어휘, 생활영어는요 영어에서는 순수하게 암기 파트예요. 그럼 그쪽 파트는 계속 암기를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독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막 문장 구조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암기 파트는 꾸준히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틀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독을 못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은 교재들을 봐가지고 한 교재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재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교재들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교재 한 교재만 제대로 보셔도 점수는 충분히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장은 재석강 선생님 1800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안 봤습니다. 만약에 재석강 선생님 1800제가 본인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꾸준히 보세요. 근데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 형식이라서 굳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고요. 보기함과 그리고 답 위주로 단어 체크만 하세요. 어휘는 어차피 암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굳이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는 평상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푸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재석강 선생님 1800이 잘 안 외워진다.
그럼 강사로서 봤을 때는 잘 안 이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어원이 없거나, 두 번째, 동의어 위주로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빠르게 본인이 잘 맞는 교재를 정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재석강 선생님 1800제 교재가 잘 맞는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시되 굳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휘는 어차피 그 단어를 아냐 모르냐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기함과 정답이 되는 어휘들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잘 안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어원이 잘 나온 교재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어휘는 어원이 있어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연상을 할 수 있어서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어원이 잘 나온 교재로는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틸 2.0이 제가 많은 교재들을 리뷰하면서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원 위주로 설명 잘 나와 있고 연상법도 잘 나와 있고요.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책 교재를 본다고 하면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틸 2.0,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어휘랑 생활영어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인강을 추천합니다. 두 개의 인강을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추천합니다. 이동기 선생님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동의어 위주로 빠르게 반복해줍니다. 그러면 두꺼운 사전책 교재를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풀패스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 블로그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경찰 영어 어휘 인강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휘 생활 영어를 표제로 놓고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 주는데 어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면 인강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인강을 본다고 하면 처음 1회독은 암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 줍니다. 여러 번 돌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회독은 눈으로 보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석권 선생님 교재를 보든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틸 2.0을 보든 이동희 선생님이나 제거 무료 강의를 보든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분합니다. 왜냐면 한 교재만이라도 제대로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평상시에 어휘나 생활영어 풀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 노트 정리하시고요. 또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도 다 정리하세요. 그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한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 또는 한 교재랑 계속 어휘 생활영어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복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독해용 어휘 노트는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교재는 꾸준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 아니다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등등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요 또 타로 공부하면서 앞에 5분씩 넣어보세요. 하루에 60분은 챙길 수 있습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주 보자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문법은 형식 구분, 주어, 동사 구분, 가정법,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아는데 여러 포인트 섞어놓은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경찰 영어 문법은 정말 다행인 거는 공무원 영어 문법에 비해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있는 문법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가 있으면요 그 한 거는 계속 꾸준히 봐주세요. 꾸준히 보면서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세요.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문제집 같은 경우는 랜덤 문제보다는 단원별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해당 파트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때 수험생분들이 약간 유의할 점은 그거는 해당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과연 그 포인트가 랜덤 문제 섞여서 나오면 과연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단원별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 문법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계속 어려운 랜덤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막 어려운 몇백제 또 섞여있는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거예요. 근데 경찰 기출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배 포인트에서 전혀 안 벗어나요. 그리고 단원배 문제는 맞추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말 그대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셔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제 포인트 적지 않으면 그동안 푼 양은 많은데 머릿속에 섞여요. 계속 문법적인 지식이 계속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적어봐야지 문법 지식이 섞이지 않고요. 우리가 실제 경찰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관련된 포인트가 머릿속에 정리 및 암기가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문법은요, 이론 포인트 교재 한 권 보고 단원별 문법 문제집 푼 거 있으면 복습만 하시고, 혹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안 적었으면 출제 포인트 적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추후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교재는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답이다 경찰 영어편인데, 그 교재를 201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아마 한 2008년도인가 2009년도까지 있을 거예요. 교재는요. 그럼 나머지 연도는 경찰 카페에서 기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문법 문제들 싹 다 포인트 한번 A4 용지를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문법 포인트보다 적고요,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옵니다. 그 나왔던 포인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1호서다 포인트 교재 가가지고 암기가 안 된 부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설령 여기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문법 1호서 포인트 교재도 많은 포인트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어휘생활영어 문법은요, 다 암기 파트라서 우리 수험생들이 다 맞출 수 있는데 경찰 수험생들은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첫 번째, 암기가 안 돼 있거나, 두 번째, 너무 많은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암기가 안 된 경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3법. 자, 형법, 형소법은 경단기 김준근쌤 듣고 있는 중이고, 경찰학은 강혜준쌤 듣고 있는데, 경찰학은 문제가 없으나 형법, 형소법 점수가 50에서 85점 들쑥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론 강의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기출을 확실히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이 말이에요. 기출을 충분히 많이 회독을 하세요. 뒤에 있는 모의고사는 당장 중요하진 않고요. 기출을 충분히 잡으세요. 기출 공부할 때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들이 보통 기출을 풀려고 해요. 기본서, 심화 제대로 이해, 암기, 복습하고 기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이 부족해져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우리 수험생들의 목적은 1년 안에 최종 합격이 목적이죠. 2년, 3년 잡고 뭐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서, 심화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 복습하기에는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면 교재가 양이 너무 많아요. 강사분들 저쪽이 높여내니까 많은 내용을 다 때려 넣었고요. 그거를 정석대로 이해, 암기, 복습을 하면요, 1년 안에 합격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기본서랑 심화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기출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거꾸로 객관식 공부 방법은 기출을 여러 번 돌리면서 그 안에서 기본서, 심화 내용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뭐 총론처럼 좀 중요한 그 부분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기본, 심화, 기출까지는 빠르게 인강을 듣고 강사님들이 말하는 중요한 점을 필기를 해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선생님, 기출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시생들은 못 풀어요. 재시생분들이야 전에 교재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풀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초시생은 못 풉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한국사, 영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기출을 못 풀면요, 풀지 마시고 기출을 족보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독하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원별 기출을 푸실 때 일단은 인강 먼저 한번 듣고 필기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독 할 때부터 이제 진짜 자기 공부예요. 단원별 기출 교재 활용 방법은요, 첫 번째, 단원별로 먼저 출제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뭐가 시험에 나왔는지. 두 번째,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고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OS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우리는 주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용어를 하나하나 세세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지 딱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지게처럼 빨리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고, 삭제를 해야지 다음 회도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지웠는데? 그럼 모르는 걸로 하세요. 아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시고요. 암기는 일단 하지 마세요. 기출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암기는 다음 회도 때 할게요. 다음 회도 때.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문제들은 그 문제의 이론수처럼 보세요. 기본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끝냅니다. 이게 기출 1회독이에요. 그 다음에 2회독부터는 그 봤던 걸 다시 보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더 익숙하지만 2회독 때도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 성격 늘어날 수 있고요. 너무 꼼꼼하게 한 번 보기보다는요,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 안 본 지 오래되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근데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면요, 볼 때는 덜 꼼꼼하니까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보고 나서 다시 앞부분 돌아가잖아요. 해독하니까. 그게 복습이에요. 많은 수험생분들과 강사분들이 좀 시행착오는 뭐냐면 특정 파트를 공부하면서 복습을 하라고 해요. 아, 물론 복습이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 수험 기간이 많이 남은 학생들 또는 재시생분들, 그분들은 해독을 많이 돌렸으니까요. 근데 초시생들은 아는 게 없는데 복습까지 들어가잖아요. 진도만 나가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복습까지 나가니까 더 오래 걸려요. 설령 그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까먹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다 했다 하더라도 문제 풀 때 또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 시험에서는요, 회독이 복습이에요. 그리고 기출을 너무 처음부터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하죠? 자세히 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 번 볼 생각으로 나눠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 1회독은 홀수법만 보는 거예요. 그럼 반을 주겠죠, 양이. 그 다음에 2회독은 짝수법. 또는 처음 1회독은 정답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회독은 오답까지 같이 보고. 또는 처음 1회독은 경찰 직렬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2회독은 타진열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실제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봐도요, 기출을 2, 3회독 정도 해야지 조금씩 잡히더라고요, 개념이.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본서, 심화, 기출 1회독까지는 제대로 안 잡혀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진도를 빨리 빼세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 해독 여러 번 돌릴 겁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좀 놓친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죠?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놓친 내용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면 당연히 기출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또는 그 뒤에 마무리 과정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면 마무리 과정에서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의욕을 가지고서 무리하게 계획을 하면은 진도를 오히려 못 나가고요.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건요, 모든 과목 9점이 아니라요, 5과목이 합격점만 넘으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9점 맞으려고 하고, 그래서 몇 과목이 밀려가지고 몇 과목이 아쉽게 점수가 안 나와서 2년차가 돼요. 그게 아니라 5과목이 다 합격점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기초 학생들도 단기 합격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인지 시험 날짜가 잡혀있지 않은 탓에 더욱 불안하고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게, 허리 관리 잘 해주세요. 집에서 허리 디스크 관련된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 스탠드 책상 있으면 스탠드 책상 쓰시고요. 너무 신경 쓰여서 빨리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질질 오래 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오래 걸리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 분은 6개월이 넘게 필기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출을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빠르게 기출을 들어가세요. 두 번째, 기출로 못 들어가는 과목은 기본서보다는 마무리 과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출을 최우선으로 봐주세요. 아, 선생님 모의고사 풀고 싶은데 모의고사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풀지 마시고 다 적고 읽으세요. 어차피 영어 과목 아니고 다른 과목 암기 과목이라면
본인이 답 적고 읽고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되죠. 대신 기출은 계속 보시고요. 자, 그래도 오늘 문제를 조금 풀어보니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쵸? 전에 본 게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날 거예요. 다시 보면은 빠르게 자기가 아는 거는 싹 다 지우시고요. 모르는 거 위주로 보세요. 혼자 계획을 세우려니 어려움이 있네요.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강 공부 한번 보내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일단 기출부터 보세요. 근데 만약 기출이 못 들어가는 과목은 마무리를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최대한 회독 돌리시고요. 모의고사는 만약 풀 수 있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풀되 전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시고요. 대신에 시중에 경찰학원들 모의고사가 해설이 안 나온 교재라서 해설이 안 나와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더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모의고사 풀고 나서도 남는 시간 기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